농부의 아들이 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5천년 전 한 사람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재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오제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순입니다. 사마천은 순의 이야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록했어요. 미천한 출신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과정이 마치 소설 같거든요. 순의 이름은 중하입니다. 성은 요, 호는 유씨예요. 조상은 전흑 고양씨의 후손이었죠. 하지만 그건 먼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순의 아버지는 고수라고 합니다. 눈이 먼 장님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죠. 계무가 들어왔고 이북동생 상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순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가족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아버지 고수는 완고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순을 미워했어요. 계모는 더 심했죠. 순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북동생 상은 오만하고 교활했습니다. 형인 순을 무시했어요. 틈만 나면 해코지를 했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순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아버지가 때리면 맞았고 계무가 구박하면 받아들였죠. 동생이 모함해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효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더 공손했어요. 계모에게는 더 정성을 다했죠. 동생에게는 우애롭게 대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순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자신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걸요. 효도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야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미워해도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죠. 순의 효성은 점차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저렇게 악한 부모인데도 저토록 효성스럽다니. 존경심이 생겼죠. 하지만 가족의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고수가 순에게 곡간 지붕을 수리하라고 시켰습니다. 순이 지붕에 올라가자 아래에서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질렀죠. 순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삿갓 2개를 잡고 뛰어내렸어요. 마치 날개처럼 바람을 받아 천천히 내려올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우물을 파라고 시켰습니다. 순이 우물 안에 들어가자 위에서 흙을 퍼부었어요. 생매장하려 한 거죠. 순은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미리 옆으로 통하는 구멍을 파놨었어요.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순은 왜 계속 그 집에 있었을까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은 그러지 않았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해쳐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형제는 형제예요. 이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순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요. 진심이 통할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한편 순은 집안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했어요.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부지런히 일했어요. 땀 흘려 곡식을 키웠죠. 뇌택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어요. 팔아서 생활비를 벌었죠. 하택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질 좋은 그릇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순이 일하는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절대 남을 속이지 않았죠. 역산에서 농사 지을 때의 일입니다. 이웃들이 경계를 속여 좋은 땅을 차지하려 했어요. 순은 불평하지 않고 척박한 땅을 받았죠. 하지만 그 땅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어요. 결국 척박했던 땅에서도 좋은 수확을 거뒀죠. 이웃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순의 성실함에 감동받았어요. 스스로 경계를 바로잡고 공평하게 나눴죠. 뇌택에서 고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부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퉜어요. 순은 가장 나쁜 자리에서 일했죠. 그런데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났거든요. 다른 어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어부들이 감복했습니다. 순의 너그러움과 실력에 존경심을 품었죠.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하택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도공들이 불량품을 만들어 팔려고 했어요. 순은 절대 그러지 않았죠. 항상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순이 만든 그릇은 명품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순의 그릇을 찾기 시작했죠. 다른 도공들도 변했습니다. 순을 본받아 정성껏 만들었어요. 하택의 도자기 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죠. 이렇게 순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 마을이 됐고, 2년이 지나면 도시가 됐으며, 3년이 지나면 대도시가 됐다고 해요.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순의 명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효자이면서 능력자라는 평판이 퍼졌어요. 멀리 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요는 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신하들을 보내 알아보게 했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니, 소문보다 더 훌륭하다고 했죠. 요는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순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요가 순을 불렀습니다. 천자가 평민을 부른 거예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갔습니다. 요는 순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에 대해 물었어요. 순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고요. 요는 감탄했습니다. 학식이 깊지 않은데도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죠. 요는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먼저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아왕과 여영이었습니다. 천자의 딸이에요. 귀하게 자란 공주들이죠. 이들이 순의 집에 시집 갔습니다. 순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이었어요. 공주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순은 당당했습니다. 두 부인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편애하지 않았어요. 존중하되 예의를 지켰죠. 부인들도 순을 따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자의 사위가 됐어도 여전히 효성스러웠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계모를 모셨죠. 동생에게도 우애롭게 대했습니다. 요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순은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본질이 변하지 않았죠. 진짜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정치였습니다. 오전, 즉 5가지 예법을 관장하게 했어요. 순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백관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관리들을 관리하는 거죠. 순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모두가 따랐습니다. 사방의 문에서 손님을 맡게 했습니다. 제후들과 외교를 담당한 거예요. 순은 겸손하면서도 품위 있게 대했죠. 제후들이 존경했습니다. 살림 속으로 보냈습니다. 험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요. 순은 풍우와 우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3년 동안 완벽했어요. 요는 확신했죠. 순이야말로 천하를 맡길 사람이라고. 요는 순에게 정사를 맡겼습니다. 섭정을 시킨 거예요. 순은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우에게 치수를 맡겼어요. 홍수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이었죠. 직에게는 농업을 맡겼습니다. 백성들이 때에 맞춰 농사짓게 했어요. 설에게는 교육을 맡겼죠. 오륜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고요에게는 형벌을 맡겼습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게 했어요. 수에게는 공사를 맡겼죠. 건축과 토목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객에게는 음악을 맡겼습니다. 예악으로 백성을 교화하게 했어요. 용에게는 간언을 맡겼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맞는 직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어요. 간섭하지 않았죠. 결과만 평가했습니다. 순의 정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각 분야가 발전했어요. 특히 우의 치수 사업이 대성공을 거뒀죠. 순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악인을 처벌한 거예요. 사용을 멀리 보냈습니다. 공공 환두 삼묘 곤이었죠. 공공은 변방으로, 환두는 숭산으로, 삼묘는 삼위로, 곤은 우산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혔죠. 순은 단호하게 처리했어요. 인자하되 악에는 엄격했습니다. 천하가 안정됐습니다. 선한 사람은 격려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았어요. 질서가 잡혔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요가 늙었어요. 순에게 완전히 정사를 맡기고 물러났죠. 요가 세상을 떠나자 순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천자가 된 거예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은 즉위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감격? 기쁨? 아마 책임감이 더 컸을 겁니다.
자신은 미천한 출신입니다. 하지만 천하를 맡았어요.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받죠.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수는 겸손했습니다. 천자가 됐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죠. 요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도 백성 출신이었거든요. 그들의 고충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살폈죠. 신하를 존중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믿었어요. 권한을 주고 기다렸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순의 통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요 임금 못지않은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백성들이 행복했죠. 39년을 천자로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미천했던 시절의 마음을 간직했죠. 순도 늙었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했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죠. 순은 요처럼 선양을 택했습니다. 우에게 천하를 물려줬어요. 치수의 공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요, 순, 우로 이어지는 선양의 전통이 완성됐습니다. 세 번의 선양이 중국 역사의 이상이 됐어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의 성공은 무엇으로 이뤄졌을까요? 운? 배경? 아니었습니다. 인품과 실력이었죠. 효성으로 가족을 감동시켰습니다. 악한 부모를 섬기며 참고 견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성실함으로 이웃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서든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이 감화됐죠.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의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정치, 인사, 외교, 위기관리 무엇이든 해냈죠. 겸손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천자가 됐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배우는 자세였죠. 신하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아도 됩니다.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수는 평생 준비했죠. 효도하며 일하며 사람을 대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어요. 요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사기가 순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천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거든요. 순에게서 희망을 팠을 겁니다. 2000년 넘게 순의 효는 모범이 됐습니다. 24요 이야기에 순이 들어가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효도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어요. 입신양명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사람. 노력으로 운명을 바꾼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순의 지혜는 유효합니다. 출신과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인품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순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기회가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처럼 말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효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요. 재순중화. 농부의 아들에서 천자가 된 사람. 효성과 성실함으로 운명을 바꾼 인물. 미천한 출신이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주.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출신이 어떻든 지금 처지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당신을 정의한다고요. 순임금이 그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영원합니다.